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어린아기 키우다 보면 하루 종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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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낯가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낯가림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또 양육자와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죠. 분리불안은 보통 6에서 8개월 정도에 시작해서 돌 전후로 절정을 보이다가 두돌에서 36개월 이후에는 사라지는 양상인데요. 낯가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낯가림과 같이 분리불안은 세돌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달 과정이죠. 맞아요. 예전에 애착인형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와 내가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6개월 이후가 되면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를 서서히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와 떨어지면 이 분리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돌에서 한 18개월 정도까지 그때 좀 분리불안이 막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항상 문 열어놓고 볼일 보고 머리 감고 샤워하는 것도 다 문 열어놓고 했었는데 8개월 지나면서 저희 아이는 조금 괜찮아지다가 오히려 24개월, 25개월 때 재접근기가 조금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분리불안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감정 표현이 더 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더 세게 울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가지마! 뭐 싫어! 같이 가!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가면 가나 보다 하고 조금 그냥 잉! 하고 말고 이런 거면 마지못해 빠빠이 했었지만 혜준이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19개월이 다 됐는데 재접근기가 한 17, 18개월 정도부터 온 것 같아요. 엄청 엄마 껌딱지거든요. 밥도 막 제가 안고 먹어야 되고, 집에서도 제가 뭐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린다고 방에 있으면은 뭐 아빠랑 밖에서 잘 놀다가도 엄마 막 이렇게 찾기도 하고. 현이는 2돌쯤 됐을 때 저는 확실히 그런 껌딱지, 엄마 껌딱지 됐다 이런 거 느꼈던 게, 현이 되게 잘 떨어지는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잘 때 저를 되게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빠랑도 굉장히 잘 잤는데 엄마가 꼭 찾고, 자다가 혹시 깨서도 만약 아빠가 이제 달래러 가면은 막 엄마 부르고, 그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제가 그 시기. 그런데 이렇게 엄마 껌딱지였던 아이들이 세돌이 지나고 나면 엄마에게서 정신적 독립을 하면서 분리불안이 줄어들게 되죠. 맞아요. 이게 가능해지는 게 아이들이 대상 항상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 영속성은 사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함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 항상성은 정서나 애정 같은 비물리적인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대상 항상성이 발달하게 되면은 엄마가 존재하지 않아도 엄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분리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정서나 애정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 보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에 획득이 된다고 하는데, 대상 항상성은 2돌에서 3돌 이후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 대상 영속성이 있어야지 대상 항상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항상성이 생기게 되면은 아이는 엄마랑 분리된 상황에서도 엄마와 있었던 그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분리를 견뎌낼 수가 있게 돼요. 낯가림과 마찬가지로 분리불안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지만 주 양육자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분리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려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대상 영속성과 대상 항상성이 발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발달시켜주는 놀이를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까꿍놀이랑 숨바꼭질이거든요. 까꿍놀이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겨울만도 되지 않았나 싶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 때까지는 까꿍놀이를 진짜 많이 했고, 2돌 정도 돌 때부터 2돌 때까지는 또 숨바꼭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딨나 유진이 어딨나 그러면 찾았다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럼 몇 개월쯤에 그랬어요? 아기가 잘 숨는 게? 그게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길진 않죠. 이제 짧게
바로바로 짧게. 찾아주는 거. 예, 예, 예. 그렇게 숨바꼭질 하면 이제 아이가 어쨌든 숨거나 엄마가 숨는 시간 동안 짧지만 그런 분리 상황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아이가 숨는 걸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8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제가 많이 숨었거든요. 유진이가 거실에 있고, 제가 엄마 숨을게, 조금 있다가 찾으러 나와, 뭐 하고 제가 안방문 닫고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안방에 숨었어도 커튼에 숨었는지, 이불 속에 숨었는지, 뭐 의자 밑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2돌 지나면서는 아이한테 안방에 들어가서 열 세고 나와?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새로운 데 숨으면 안 되고, 아이가 예측할 만한 곳에 숨으면 아이가 이제 여기도 한번 가봤다가 저기도 한번 가봤다가 맞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언제는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진짜 꼭꼭 숨으면은 애가 막 두리번 막 엄마 어딨지 막 그러잖아요. 맞아. 조연이도 막 제가 너무 꼭꼭 숨으면 갑자기 약간 무서움이 느껴질 때가 있나 봐. 그럼 갑자기 엄마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찾더라고. 그럼 이제 약간 소리를 막 이렇게 내주면서 힌트를 줘야지. 아, 이렇게 소리를 내? 나는 뭔가 이렇게 그냥 부시럭부시럭. 나는 이름을 불렀는데. 나도 아예? 유진아 엄마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깍꿍놀이라든지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실제로 아이가 분리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갖는 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100일 때부터 제가 주말에 좀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랑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올데이 아빠랑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도 아빠와 있는 거는 괜찮고, 평일에는 아이 입장에서 할머니 그리고 이모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엄마랑 한 서너 시간까지는 분리 잘 하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뭐 편의점 잠깐 아니면 30분, 1시간 외출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늘려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아이와 엄마가 분리를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엄마가 어디를 가고 언제 나가고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제 간혹 아이가 분리불안해 보이니까 몰래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엄마와의 분리불안이 어떤 의미냐면요. 엄마라는 존재 여부에 대한 불안감, 그냥 엄마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은 세상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리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말을 못하더라도 또 아이가 많이 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할 때 혜준아 엄마 코가 아야야해서 병원 가야 돼. 할머니랑 점심 먹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올게. 이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울거나 이제 분리불안 상황에서 불안감을 표현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과잉하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울 수도 있고 나도 같이 데려가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마가 너무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막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엄마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외출하는 거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분리 상황이 됐을 때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몰차게 떠나라는 건 아니고, 좀 놀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그럼 엄마가 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이따가 또 재밌게 놀자 하고서는 떠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시 만났을 때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에게 네, 우리 현이 잘 놀았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지. 엄마도 현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스킨십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잘 기다렸던 거잖아요. 분리불안 상황을. 그러니까 현이 엄마 보고 싶었을 텐데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도 이제 엄마와 분리되는 경험이 이제 좋은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분리불안으로 좀 크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하고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분리불안 기본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다음에는 분리불안 심화편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